안재욱 씨에 대한 그런 썰들이 엄청 많아요. 그 SK 너 노래 가지고 있는 거 있어? 영화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? 하면 이제 유통 내는 거죠. 또 최태원 회장님이 또 이거 엄청 좋아하시겠네. 또 우리 SK가 북한 장마당에까지. 난 문화 충격 많이 받았죠. 북한에서는 이제 귀엽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.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강아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식용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. 여기 와서 보니까 강아지 개모차도 있고. 네, 북한군에서 상사 계급으로 운전 보직을 맡아서 하다가 2년 전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한 강민국 씨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민국 씨의 그 희망되고 보람찬 네. 한국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, 사실 북한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한국에 오신 이제 탈북민 분들 보시면 젊은 세대들은 되게 한국 드라마, 네. 영화, 또 가요 이런 거 보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흥미, 동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결집을 했다 그러는데 네. 민국 씨도 이제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도 많이 듣고 이랬을 거 그렇죠. 아니에요. 네.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? 어떤 노래, 어떤 음악 이런 거? 발라드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발라드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네. 이때도 뭐 진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노래를 뭐 안재욱의 친구나 그러니까 그런 발라드, 한국 발라드를 네, 아, 한국 발라드를 엄청 좋아했어요. 군의 전현지대 나오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 네,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짜 뭐 모르면 좀 아, 너 그 노래 몰라 하면 나 몰라 하면 이게 뭐지 하고 소리 좀 이렇게 좀 축에 못 끼우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한국 분위기. 노래 좀 알아야 이게 뭐 맞아요. 세상 이치에 네네 맞아요. 깨달은 또 뭐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뭐 여자친구한테 이제 뭐 고백을 할 때도 뭐 뭔가 노래로 이렇게 뭔가 딱 멘트를 프로포즈 할 날린다든지, 때? 예, 날린다든지 딱 어릴 때 어떻게 해요? 그냥 이제 노래를 네. 이제 불러준다든지 어. 뭔가 완전 이렇게 그 좀 주로 스윗하게. 이제 그 여심을 울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노래는 맞아요. 어떤 게 있어요? 주로 보면은 한국 발라드죠. 발라드로. 그냥 다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음. 노래. 그럼 그 여친도 그 노래 불러주면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? 알죠. 아.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통하다 보니까 뭐 그런 노래 모르면 이제 그 연애도 못 하고 어. 이제 그런. 야, 이거 뭐 안재욱 씨가 또 이거 그 북한까지 진출을 네. 그래서 그 했네요. 안재욱 씨에 대한 그런 썰들이 엄청 많아요, 유머가. 아니 무슨 썰이 있어요? 그러니까 안재욱 씨가 이제 네. 공연을 노래는 진짜 잘 불러가지고 이제 공연에 출연했는데 네. 바지를 청바지를 입었는데 네. 깨진 바지를 입었대요. 찢어진 네, 찢어진 바. 바지를, 그래서 저 가수는 엄청 집이 못 사는 가수다. 가수인데 어. 그 가수라서 이제 깨진 바지를 입고 이렇게 나왔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잘 살 거다. 이런 유머도 있고. 아, 노래 불러서 히트했으니까. 그 바지 자체가 그게 맞게끔 그렇게 입은 그렇죠, 거잖아요. 그렇죠. 더 비싸죠. 엄청 그렇게 비싼 가공하려는 게.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우성 이렇게 그러니까 찢어진 너무 어. 달아가지고 찢어진 바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안재욱 씨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을 해서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는 거다 이런 유머도 있고. 요새는 한류 드라마, 영화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뭐 그렇죠. 젊을 때 먹는 거 한창 잘 먹으니까 K푸드, 뭐 불닭볶음면까지 북한에 상륙했다 이러고 불닭볶음면 또 유사품이 중국제가 또 비슷한 짝퉁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이 그 한국 거 아니면 중국 거라도 수입해가지고 먹는다 이랬는데 맞아요. 북한에 있을 때 네. 그 고등학교 때나 뭐 군에 있을 때 한국 음식도 좀 맛본 적이 있어요? 과자나 뭐 이런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한국 라면들도 많았고 이제 초코파이 또 이제 개성공단에서 나온 초코파이도 초코파이가 있었고 네. 그리고 사탕들도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장마당에서 진짜 몰래 이렇게 예, 팔기도 하는데 좀 비쌌거든요. 예, 비싸겠죠 아무래도. 중국 것보다는 네. 한 3배 이상으로 3배 이상으로 이렇게 막 비쌌고 네. 그거 먹는 사람들 보면 와, 저 사람 엄청 돈이 많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. 그 지금 별미니까. 네. 그럼 장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늘어놓지는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를 하면 꺼내주겠네요. 그쵸. 은밀하게. 근데 이제 다 통하는 용어가 또 따로 있으니까. 이제.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, 보통 가서? 그래서 한국이 노스 코리아잖아요. 네. 사우스 코리아, 한국은? 한국은 사우스 네. 코리아라고 해서 SK라고 해요. 그러니까 약자로 SK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아니고 SK. 네, 왜 SK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SK에서 쓱 가서 지나가면서 뭐 SK 뭐 좀 있어요? 하면 이제 딱 꺼내 놓는 거예요. 접선 신호구나, 네. SK가. 그 애들도 그 SK
너 노래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? 영화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? 하면 이제 딱 그게 이제 딱 유통되는 거죠. 또 최태원 회장님이 또 이거 엄청 좋아하시겠네. 또 우리 SK가 북한 장마당에까지. 근데 사실 김정은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뭐 드라마, 영화 한국 거 보면은 막 영상 보니까 징역 5년, 뭐 7년, 9년 이래가지고 공개 재판까지 하고 학생들한테 뭐 너희들은 얘들처럼 이렇게 인생 망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극단적으로 하는데도 한류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죠, 이게. 네. 예, 또 몇 가지 또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하게는 워낙 한류가 진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와닿는 거잖아요. 네. 뭔가 다른 세상 같고 뭐 북한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드라마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건 다 추상적인 그렇죠.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실감이 부족한 그런 컨텐츠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현실감이 딱 있는 한국 드라마, 영화 딱 보면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진짜 재밌잖아요. 다음 편이 또 궁금해지게 하는 또 그런 게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다음 편 그거 아, 진짜 대박이야. 끝을 또 왜 그렇게 네. 이상하게 끝내는지. 네. 그래서 막 그 보고도 이제 또 보고 싶고 뭔가 좀 아수함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20년차 토지 전문가의 토지 경매 노하우가 있대요. 좋은 토지 찾는 법부터 농지연금 준비까지 토지로 월세 받는 수익 공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 아무리 이제 김정은이가 법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도 네. 그게 일시적이거든요. 그게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걸 통제하고 있는 이런 검사나 이런 그런 법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회수한 걸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뒤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추승에서 나오는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. 그게 오히려 또 좋은 게 많겠네. 네. 그래가지고 또 돌리고 또 자기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걸 네. 또 가서 또 이렇게 단속하고.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뭔가 모기 사슬이 이렇게 돌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조금 기억력이 있고 약간 비판의식이 맹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게 있어요. 2018년에 한국의 가수들 뭐 이런 분들 가가지고 평양에서 공연했잖아요. 그렇죠. 김정은이 그거 참석해가지고 잘한다 그리고 레드벨벳의 빨간 맛 뭐 그거 네. 보면서 막 잘한다 그리고 끝나고 또 가수들 따로 만나가지고 이랬는데 자기도 그렇게 즐겨놓고 불과 뭐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북한 청년들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좀 혀를 끌끌 찰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그렇죠. 할 수 있습니다. 아이러니한 뭐 일이 많- 강민국 씨랑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보면은 뭐 에어컨도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느껴보셨다 그리고 샤워기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것도 처음 느끼셨다 이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 생활을 2년 하셨으면 지금 이제 네. 알만한 거는 웬만큼 알아가는 이런 단계신데 그래도 야 이건 좀 내가 보기엔 문화 충격이다. 야 이건 좀 놀랍다. 야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생활하시다 보면은. 제가 지금 또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. 네. 대하를 하려는 이 신조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 줄인 거 뭐 이런 거. 네.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, 솔직히. 그래서 좀 문화 충격. 난 문화 충격 많이 받았죠. 이 북한에서는 이제 귀엽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. 귀엽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여친이나 이제 남친한테 이제 네. 귀엽다는 말을 이렇게 좀 그렇죠. 애정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맞아요. 요즘은 뭐 여친이 남친한테도 그런 표현을 맞아요, 쓰니까. 맞아요. 네.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귀엽다. 귀엽다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귀엽다라는 것 자체가 어. 이제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애기들이나 네. 그리고 진짜 귀여운 이렇게 캐릭터들 이렇게 인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진짜 귀엽다 하고 진짜 그렇게 쓰는 거지 남녀간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. 네. 그래서 뭐 예쁘다 이런 말보다는 이제 여자가 진짜 예쁘고 하면 그냥 곱다. 곱다는 말 쓰죠. 네, 맞아. 아름답다. 뭐 이런 말. 근데 우리는 곱다 그러면 또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어색해 할 거예요. 무슨 그쵸, 사극찍나 이런 네. 느낌으로. 그렇죠.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한테 이렇게 뭐 귀엽다 이런 말은 전혀 안 쓰고 그냥 뭐 잘생겼다 이렇게 이 정도만 멋있다 이 정도만. 잘생긴 거는 남북 어디서나 다 네. 통하는군요. 네.
근데 귀엽다는 말 때문에 제가 한번 오해를 샀던 적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한 번 지금 이렇게 그 학우들하고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얘가 너무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냥 노는 거, 남자애가 네. 이렇게 노는 거에서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완전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청 어.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. 어. 뭐지? 왜 그러지? 어. 그 옆에 있던 애가 걔 보고 어. 걔 너무 당황스러워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. 남자한테 제가 귀엽다는 말을 아, 썼던 그렇죠. 거예요. 이제 동성 간에는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네.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평소에 이렇게 아주 돈독한 관계가 아니면 귀엽다는 표현을 맞아요, 이제 맞아요. 동성 간에 특히 남자 간에 쓰면은 좀 자기를 좀 이상하게 맞아요, 무시하거나 너 아. 자식 귀엽게 구는구만 뭐 이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어.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사죄를 했죠, 어. 걔한테. 미안해, 나 이거 몰라가지고 예, 예. 했었어 하고 음. 또 하기도 하고. 용어도 틀린 거 많죠, 그죠? 용어 네, 같은 거. 영어가 엄청 음.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진짜 음. 저도 많이 이렇게 계속 진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. 한 80%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. 음.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거든요. 그냥 뭐 들은 척하면서 지나가요. 네. 저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못 알아들을 때도 음. 있고 또 다른 말들도 많고. 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이 언어 때문에 처음에 진짜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많이 음. 받았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이제 웬만한 거 말투에서 또 이 북한 말투가 거의 안 느껴져요, 민국 씨는. 그런 점은 조금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조금 적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진짜 서울에서 본토백이 진짜 서울 분들은 딱 말 나눠보면 이제 외국에서 오셨어요? 딱 물어보거든요. 저도 처음에 그 중학교 때 서울에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시골 말투 쓴다고. 저는 표준말을 분명히 고사하고 있는데 네. 친구들은 정확히 알더라고. 네. 너 어디서 왔구나 하고. 네. 그리고 그 신기하게 딱 맞추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2년 지났습니다. 대한민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하는 거 어느 순간에 제일 많이 느끼세요? 진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. 저는 매 순간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나 오늘 뭐 해야지 이런 걸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보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. 진짜 매 순간마다 항상 이렇게 음. 어디 가서 뭘 사돈 네. 어디 뭐 운전을 하던 이럴 때도 계속 매 순간 느끼고 있거든요.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다는 거에 그 즐거움이 너무 크죠. 그렇죠. 너무 크고 또 이제 저한테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. 한국 사회가 진짜 예전에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 기대했던 것보다 어떠냐. 근데 저는 기대를 못 했어 봐가지고 저한테는 그냥 딴 세상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진짜 너무 좋고 내가 적응하는 것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 네.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고 좋은 분들 한국에 진짜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진짜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 보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네. 좀 네. 대학교 다니는데 뭐 조금이라도 보태라 그렇죠. 하고 진짜 5,000원, 10,000원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양압 되시는 분이 또 가족을 이제 또 만드셨군요. 네.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네.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이 먼저 보내오셨어요? 네, 이메일을? 보내서. 근데 엄청 당당하셨어요, 처음부터. 뭔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네. 딱 받고 너 아들 삼으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하고 딱 멘트를 주시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야, 그런 전화를 또 받으실 수가 네. 있구나. 그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. 그리고 말 넓게 하고서 이렇게 완전 씩씩하게 이렇게 하기 완전 이거 뭐 진짜 사내 대장부인가 뭐 이런 약간 뭔가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냥 우발적인 건 아니고 네, 민국 맞아요. 씨가 출연하는 거라든가 이런 스토리라든가 거 보고 내가 이 녀석을 한번 좀 네. 어떻게 해보겠다, 키워보겠다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진짜 지금도 제가 만난 지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네. 아직까지 진짜 매일이다시피 전화를 드리는데 이게 좀 뭐지? 아빠랑 전화하는 게 너무나 되게 대화가 잘 통하고 유머커도 진짜 잘 맞고 예. 한 달에 한 번 또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아빠 집에서 또 며칠 동안 지내기도 그래요? 하고 그분은 그럼 이제 가족이 있으시고 가족은 이제 네. 와이프 네. 되시는 분 엄마는 이제 이 예전에 사별을 다 했어요. 사별을 그래서 하셨고 따님이 있는데 따님은 이제 그
저기 시집을 아,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키우시고. 그래서 아빠가 아, 혼자서 이제 강아지 네. 2마리랑 네. 보더콜리랑 이제 1마리 더 있거든요. 그 키우면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계속 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아빠가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투르에 저한테 이제 삼성 노트북을 하나 이게 보내주셨고 네. 그로부터 일주일 7일 뒤에 이제 차를 사주셨어요.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좀 멀다 보니까 노트북에 차를 사주셨다고요? 네, 차도 사주고 이 노트북까지는 뭐 제가 그 삼성 노트북 저 비싸서 삼성 네. 노트북 지금 좀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노트북을 해주시고 진짜 전격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시거든. 저 얼굴에 그 피부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도를 하면서 이 트러블이 여기 네. 좀 조금씩 생기거든요. 또 그게 마음이 쓰인다고 아빠가 또 피부가 또 그려주시고. 아니 어쩐지 저기 2년 전에 왔을 때는 새까맣던 그 북한군 네. 병사가 지금 아, 이렇게 피부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이거 강민국 씨가 지금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러워지고 있습니다. 아, 그 영상으로 네. 그 사실 이게 만난 지 7개월 됐었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빠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. 영상 편지. 네. 고마움에. 아빠 항상 감사해요. 사랑해요. 야, 이 말씀을 들어보고 이 톤과 매너와 이런 걸 보니까 2년 만에 대한민국에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보더콜리 키우신다고요? 네. 아니 최근에 대학 다니시면서 또 뭐 방학 때 아, 제가 애견? 키우는 게 아빠. 아니 그러니까 아빠 네. 집에 네. 보더콜리가 있는데 애견 미용하고 다니신다고요? 네네, 맞아요. 아, 이거 뭐하러 지금 또 처음에 제가 이제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할 때, 네. 좀 이런 거 배우고 싶다. 아. 좀 관심이 있었어요. 이게 강아지를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. 음.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강아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식용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. 그럼요. 거기는 아직도 그 보신탕 문화가 아직도 그냥 뭐,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개모차도 있고, 나 처음에 오. 애기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데, 그렇죠. 아, 애기구나 하고 쓱 봤는데, 강아지가 쓱 나와 있는 거에서, 왜 개모차라는 것도 있네? 놀래가지고. 게더 많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강아지 문화가 진짜 잘 되어 있고, 아. 너무나 강아지를 제가 좋아하지만, 북한에서는 다른 눈으로 이제 지금 강아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, 너무나도 이제 그 강아지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진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, 그때 좀 많이 비싸거든요. 아. 애견 미용 학원 그 비용이 네. 엄청 비싸요, 학원비가. 음.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너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해서, 저 이거 자격증 한번 좀 시도하고 싶다 하니까, 오늘 방학인데 그거 한번 해봐.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, 지금 또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. 모든 청년분들에게 이런 아빠가 찾아오는 행운이 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사실 애견 미용 배우시면은 네.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샵을 열거나 이럴 계획도 갖고 있어요?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좀 본격적으로? 지금은 뭐 취미도 좀 하고 있는데,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. 들거든요. 민국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할아버님께서 이제 북한 제재 좀 반대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지방으로 또 이렇게 추방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북한 체제 불만들 이런 게 이제 응축돼 있다가 군 생활을 하는 이런 계기에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데 한국에 언제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꿈꾸고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서 이제 한국행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탈북민 분들한테 이 말씀은 좀 꼭 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따로 준비한 그냥 뭐 거는 편안하게 없는데, 뭐 이렇게 용기를 내라든가 뭐 자유 대한에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다든가 이런 얘기 그냥 하면 돼요. 제가 북한을 돌아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대한민국은 꼭 지키고 싶은 그런 나라고 이제 꼭 지키고 싶은 나라고 대한민국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나라, 자유가 너무나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. 김정은이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뭐 있을 수도 없겠지만 김정은이가 그런
뭐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간다면 그때는 진짜 꼭 이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싸울 것 같은 그런 꼭 지키고 싶은 그런 말이 잘 안 되네. 괜찮아요.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꼭 다들 이제 용기 내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북한 체제에서 숨죽이면서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듣던 청년 강민국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를 내서 휴전선을 넘었고 지금 대한민국 청년으로 너무 예쁘게 곱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강민국 씨의 앞으로의 삶이 행복과 또 건강과 많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